질환에 대한 그 중재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재는 치료를 뜻해요. 치료는 영어로 이제 테라피고, 이제 중재는 인터벤션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벤션. 그래가지고 치료는 뭐 그냥 각종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테라피라고 하는 거고, 중재는 말 그대로 영어로 이제 인터벤션, 뭐 인터는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고, 이제 벤션, 이게 벤이 이제 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끼어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인터벤션이라 그러면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개입을 하는 것을 중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재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로 그 환자의 어떤 그 치료 과정에 끼어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저번 주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조직 손상이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냐, 치료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연구조직 손상에 있어가지고 연구조직 손상이 있을 때 이제 그 힐링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치유 과정이죠. 치유 과정을 보통 세 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랬었죠. 세 단계로 구분하고, 물론 그 세 단계는 이제 병리적인 과정이니까 이제 병리적인 과정인 거죠. 뭐 병리적인, 뭐 생리적인, 그러니까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 과정에 맞게 우리가 치료적으로 끼어들어야 되는 거야.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뭐 에큐트, 서브에큐트, 크로닉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에큐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염증 반응이 대표적인 거고, 그 리커버리 스테이지에 정의를 내리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과정이 염증 반응이라고 그랬었죠. 염증이고, 염증 과정의 마지막에, 염증 과정이 이제 결국은 그 안에 그 손상당한 조직 내에 상처, 그러니까 그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탄생을 할 수 있도록 섬유 아세포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에큐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큐트라고 볼 수 있고, 뭐 길면은 한 뭐 6일, 7일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서브에큐트를 특징 지우는 게 뭐죠? 에큐트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섬유 아세포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서 뭐 콜라겐 파이버들 결합을 하고, 또 뭐 일레스틴 파이버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섬유아, 그러니까 고러한 섬유를 만드는 애기 세포를 만드는 게 에큐트야. 근데 이제 서브에큐트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서브에큐트를 특징 지우는 과정은 뭐냐 하면은 힐링 프로세스에서 그 섬유화 세포들이 이제 유가 세포로, 그러니까 콜라겐 파이버들이 결합을 하면서 물론 다른 파이버들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서 유가 세포를 만드는 게 그 서브에큐트를 특징 지우는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유가 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진다고 그랬지? 유가 세포? 이제 아기를 키운 거야. 아기를 키워가고 있어. 아기들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되게 프레자일하다고 그랬죠. 프레자일. 되게 구조적으로는 얘가 상처 조직의 어떤 그 소실된 부분을 채우긴 했어. 채워서 구조적으로는 얘네들이 채우고, 구조적으로 채웠으니까 그 구조만큼의 어떤 역학적인 힘을 받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약한 조직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어른 조직만큼의 어떤 그 뭐 경도라든지 어떤 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크로닉으로 가면은 더 콜라겐 파이버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 조직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서브 에큐트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게 되게 대표적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크로닉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도 잘 제거가 되고, 그리고 조직의 다 힐링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육아 세포들이 어른 조직이 되어갈 때 콜라겐 파이버들이 그러니까 증식을 해가지고 되게 그 옛날만큼의 어떤 경도라든지 그것을 가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꼬인다는 거지. 그 섬유 세포들의 결이 꼬이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대라든지 텐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다른 연부 조직이나 결합 조직에 그 특징적인 배열이 있거든요. 콜라겐 파이버들에. 뭐 예를 들면은 텐덤 같으면 보통 이런 그 텐덤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일직선으로 배열이 돼요. 근데 이제 인대 같은 경우에는 웨이비하거나 어떤 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학적인 힘에 대해 가지고 다 견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인대는. 근데 텐덤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서 발생시킨 힘을 뼈로 전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보통 고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손상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결합이 될 때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조직을 마지막에 보면은 스카티슈라고 해요. 스카티슈. 바른 조직. 바른 조직의 특징이 원래 기존 조직보다 더 덴스해요. 왜냐하면 콜라겐 파이버들이 많이 결합을 돼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막 꼬여가지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덴스하기 때문에 경도는 커질지 몰라도 어떤 그 역학적인 힘을 갖다가 전달하는 어떤 기능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못 미치게 되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뭐 탄력성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좀 이게 제대로 잘 안 어울리면은 이렇게 스카티슈를 남기는 거죠. 이거는 피부라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뭐 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육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텐던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중에 제대로 그냥 붙게 되면은 저렇게 안쪽에서도 스카티슈를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어떤 기능적으로도 기능적인 어떤 저하가 나타나고 만약 뭐 텐던이나 근육에서 저렇게 스카티슈가 발생을 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유연성, 플렉스빌리티도 떨어지게 되죠. 플렉스빌리티도 떨어지고 뭐 심하면 이제 ROM에 플렉스빌리티가 떨어지니까 ROM에 제한도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런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누르면 되나? 여기는 마우스가 안 나오는데 이게 안 되지. 뭘로 뭐 눌렀지? PC. 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이거? 이번에 뭐 산다더니 이게 새우인가? 그치? 아직 보니까 새우 같네. 되게 얇네.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적으로 개입을 할 때 에큐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에큐트는 아직 조직, 그러니까 손상당한 조직이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됐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을 깔아앉히고 섬유 아세포들이 또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라메이션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통증 컨트롤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역학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가해가지고 상처가 그 손상이 회복이 되는데 지연을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자극을 시키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육아세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적으로는 운동치료는 이때는 그러니까 손상당한 부위의 운동치료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손상당한 쪽의 그 운동치료는. 그래서 능동 운동이라든지 혹은 저항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기가 돼요. 스트레칭이라든지 그치? 이런 거 되게 상처 조직을 되게 자극을 줘가지고 상처를 더 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잘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텍션이 중요하고 레스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통증 억제를 위해서 당연히 레스트나 프로텍션은 당연히 중요할 거고 아이스라든지 아이스는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48시간 정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통증 제거를 운동 치료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레이드 1, 2 정도의 오실레이션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접 관절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가지고 림프혈 순환의 개선, 체액의 흐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운동이 가능하겠죠. 인접 부위. 그러니까 그 손상당한 부위를 자극을 안 시키는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운동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 정도가 핵심적인 어떤 중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마사지는 있는데, 마사지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세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다 통증이 없는 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 없는 봄. 왜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는 조직이 내가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혹은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하든 통증이 없는 범위대로 해줘야 돼요. 에큐트나 서브에큐트까지는. 자, 그래서 인접 관절은 수동 운동을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관절 건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주위 조직의 어떤 가동성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할 점 보면은 염증 반응과 통증이 증가되었다라면은 뭔가 조금 무리했네 그런 뜻이에요. 무리했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운동과 휴식인데 이때 운동도 손상당한 부위를 자극을 하는 운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안 하고 다른 인접 부위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래서 금기사항은 염증 손상 부위의 스트레칭, 저항 운동, 능동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악읍성기로 넘어온 거야. 급성기랑 악읍성기의 차이는 육아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육아 조직이 손상당한 조직을 메꿔줬느냐 그 차이겠지. 메꿔줬다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오염원들을 제거를 하고 섬유 아세포들이 성숙을 한 상태거든. 그래서 구조적으로 메꿔주고 있고 구조적으로 메꿔주다 보니까 역학적인 힘을 걔네들만큼 받아내는 거거든. 그죠? 걔네들만큼 받아낸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때부터 육아 조직이 견딜 수 있는 힘만큼의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야. 근데 운동이 왜 중요할까 그러면? 운동이 왜 중요할까? 악읍성기부터. 이때부터 운동 치료적인 중재가 물론 에큐트에도 운동 치료를 하지만은
인접 부위라고 그랬잖아. 인접 부위. 손상당한 부위는 자극을 안 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아급성기부터는 이제 운동 치료적인 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운동 치료적인 중재. 왜냐하면은 육아 조직이 일정 정도의 역학적인 힘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운동 중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계속 고정을 시키고 레스트를 하고 프로텍션을 해주면은 그대로 붙는다니까. 조직은 뭐 컨트랙처 있죠? 컨트랙처. 그러니까 컨트랙처 뜻이 뭐야? 우리말로는 부축이지만은 그게 뭐지? 컨트랙처. 영어로 하면 어댑티브 숄트닝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어댑티브 숄트닝. 어댑티브 뜻이 뭐야? 적응을 하는 거야. 프로텍션을 해가지고 가만히 고정시켜주면은 뭐 기존 조직이 뭐 회복되는 데는 중요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붙는다니까. 다 짧아지게 돼 있어요. 뭐 늘어난 부분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붙는 거. 근데 이게 그대로 굳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댑티브 숄트닝, 그러니까 컨트랙처라고 하는데, 굳으면은 뭐 평생 그렇게 있으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어댑티브 숄트닝, 컨트랙처가 나타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못 움직이는 부작용.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 이거를 운동을 시켜줘야지 나중에 재활의 회복이 더 빠르고 그 이후에 이제 기능적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힐링 프로세스로는 서브에큐트라고 부르지만은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치료적인 접근에서는 이 기간을 컨트롤드 모션 페이즈라고 얘기해요. 컨트롤드 모션 페이즈. 운동을 시켜주되 되게 조절해가지고 운동을 시켜주는 단계가 서브에큐트라고 보면 돼요. 서브에큐트. 그래서 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콘트랙처도 많이 예방이 되고, 또 뭐 혈액순환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절한 운동을 손상 부위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이때도 운동을 요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시켜주느냐? 어떻게 운동을 시켜주느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통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도 왜 아직 통증 이때 운동을 과하게 해가 통증이 나타난다는 뜻은 뭐겠어요? 육아 조직이 그 강도의 운동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뜻이거든. 육아 조직이 이번 한 운동은 조금 너무 나한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 뭐 운동의 방향은 수동에서 능동 보조, 능동 운동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근육은 조금씩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요. 관절은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다. 이때 모빌라이제이션은 이제 그레이드 3, 4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근데 근력도 처음부터 다이내믹한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등척성 저항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등척성 저항 하는데 멀티플 앵글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보다 하더라도 여기서 등척, 여기서 등척 전범위를 한 몇 구간으로 나눠서 등척성 저항 운동을 해주는 거지. 해주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약한 무게로 다이내믹한 저항 운동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하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체중 과를 조금씩 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요거는 나중에 하지 가가지고 어떤 레벨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크로스 파이브 마사지 이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조직이 떡이 되는 현상. 그러니까 조직이 떡이 되는 거는 뭐라고 했지? 어드히전이라고 해요. 유착. 뭐 우리말로 유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착 관계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육아 조직이 나중에 이제 어른 조직이 되면은 이 유착을 풀기가 어렵거든요. 스카티슈가 자리 잡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아급성기부터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는 왜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냐 하면은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 뭐지 구조적으로 뭐 경도라든지 아니면 뭐 힘을 견디는 역학적인 힘을 견딘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뭐 인대건 뭐 텐던이건 마찬가지야. 만약 뭐 이렇게 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가 손상을 당해가지고 막 죽는단 말이야. 육아 조직이 되면서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떡이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떡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크로스 용어로 이제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프릭션 마사지라고 돼 있어. 뭐 프릭션 마사지도 뭐 동일한 뜻이고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로 돼 있죠. 크로스 뜻이 뭐야? 여기에 크로스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만약 텐던이다. 텐던이 지금 이렇게 가는 텐던이잖아. 이 뭐 수목의 텐던들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문지르지 말고 이 방향으로 문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 크로스로. 왜냐하면은 역학적인 힘을 얘네들의 역학적인 힘은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이 있는 거는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 거는 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역학적인 힘을 이렇게 받을 때 얘네들이 꼬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뭐 인대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졌죠. 웨이브 졌는데 이것도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방향. 인대 같은 경우 인대도 보통 뭐 여기에 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지 뭐 이렇게 연결해 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하더 근데 구조적으로 뭐 현미경 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는 거지. 하지만은 이 방향인 거지. 그러면 이것도 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줘야지 여기서 막 이렇게 꼬이는 거를 원래 어떤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웨이브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액큐티에서는 사실 해줄 수가 없지. 왜? 아직 섬유 세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아 조직이 되었을 때 이제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때부터 운동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어. 운동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어. 뭐 ROM 엑서사이즈부터 해가지고 뭐 나중에 능동적으로 환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저항 운동도 가벼운 등척성 저항 운동부터 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수 있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운동을 하고 나서 조금 뭐 뻣뻣해진다거나 관절이 혹은 통증이 조금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아 세포의 어떤 그런 견딜 수 있는 힘을 보다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줄여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급성 상태에도 어느 정도 염증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이 염증 반응이 커진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염증이 증가한다든지 통증이 증가한다 그러면 운동 강도를 감소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여전히 육아세포가 그 육아세포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스프린트나 어떤 뭐 프로텍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은 나중에 뭐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재활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리코션이 있어요. 프리코션. 운동이 과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증가되어 있다거나 뭐 피로감, 뭐 스파즘 이런 게 나타난다면은 운동이 과했다는 뜻인데, 그게 여기 보면은 이제 박스 10에 3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운동이 과했다는 신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되게 과했던 것 같아요. 4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24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통증이나 뭐 어떤 뭐 붓기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 뻣뻣함이 이제 점차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관절의 뻣뻣함 혹은 그 손상당한 주변 조직의 어떤 붓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뻣뻣해진다는 거는 여기서 뭐 뻣뻣해진다는 거 왜 뻣뻣해지는 걸까요? 뻣뻣해진다. 이거는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조직이 다시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조직이 손상을 입으면은 이제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붓기거든요. 붓기 같은 경우에 그쪽에 그 뭐 상수물들이 고이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게 조금 심해지면은 조직의 뻣뻣함 그리고 관절의 뻣뻣함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체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붓기가 없어야지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증 반응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체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관절의 뻣뻣함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로에도 감소할 수 있는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붓기 발정 열감, 이게 인플라메이션을 뜻하는 거거든. 이 인플라메이션이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붓기가 어떤 조직의 뻣뻣함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좀 진짜 심하게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조금의 어떤 통증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운동이 과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운동의 어떤 정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크로닉으로 넘어가요. 크로닉이랑 서브에큐트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연부 조직이 이제 실제 파이브로시스 돼가지고 섬유화 돼가지고 어떤 원하는 아니지 원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옛날의 조직으로 발전한 경우인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얘네들이 뭐 원래 조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던 구조적인 것 그리고 걔네들이 견딜 수 있는 역학적인 힘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조직이 된 거야. 되었지. 되면은 좋을 거 아니야. 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조직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크로닉으로 넘어오면 좋은 거야. 왜? 회복이 됐거든. 회복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 에큐트랑 서브에큐트 동안에 좀 움직이지 않고 뭐 레스트나 프로텍션에 너무 그러니까 조직을 살린다는 목적하에서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은 컨트랙처가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컨트랙처가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또 그렇게 놔두면은 어드히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다 ROM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물론 안 움직이다 보면 이제 근력도 감소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ROM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게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 얘네들이 다 떨어지면은 결국은 잘 못 움직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닉 단계에서는 되게 운동 치료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 치료가.
왜냐? 이제 다 견딜 수 있거든. 다 견딜 수 있거든. 다 견딜 수 있단 말이야. 티슈 리지스턴스 이상 가야지 페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조직이 역학적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되게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지. 크로닉으로 가서는. 자,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마지막 단계잖아요. 왜? 조직도 어른 조직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힐링 프로세스는 일어나지 않겠죠. 힐링 프로세스. 힐링이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구조적으로 다 메꿔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치료 중개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기능적인 활동을 했던 걸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return to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우리 쪽에서는 이 크로닉을 return to function phase라고 불러요. 기능적인 어떤 치료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뭐 당연히 뭐 관절 조인트 캡슐의 어떤 컨트랙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풀어줘야 될 거고, 근육의 어떤 컨트랙처가 왔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전반적인 알로행 개선을 위해서 뭐 능동 운동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근력에 조금 손실이 왔다 그러면은 저항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착 방지를 위해서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이나 텐던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손상을 당했는데 뭐 나중에 알로엘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의 엔드필을 넣게 보면은 되게 뻣뻣한 엔드필이 나타나요. 왜? 그 안에서 유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제 꼬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스카티슈가 나타나서 덴스 되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잘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많이 지나갔으면은 아마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를 하더라도 그게 돌아가는 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구성기부터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를 잘 해줘야 되는, 물론 크로닉으로 와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맥시멀하게 간 다음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조직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이제 뭐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기능적인 신경근 컨트롤을 위해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뭐 단일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멀티플한 앵글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상 생활 동작들이 다 멀티플하게 일어나잖아요. 멀티플 앵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데 1학기 때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심플 엑서사이즈, 컴플렉스 엑서사이즈 뭐 그러면서 이 환자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속도, 시간, 뭐 저항량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치료 시간에 아마 다 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보조기구 사용을 뭐 기능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뭐 사용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시간을 줄여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없이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근력 근지구력 뭐 이거는 다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나중에는 펑셔널한 엑서사이즈까지 가야 되겠죠.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되면은 퇴원을 시키지만은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뭐 기능적인 동작이 필요한 경우, 뭐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뭐 스포츠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더 펑셔널한 엑서사이즈를 해주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대충 다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환자 교육 같은 거 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엑서사이즈라든지 혹은 뭐 나중에 뭐 척추라든지 뭐 하지라든지 상대하면 뭐 어떻게 그 해주는 게 좋은지 바디 메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지 그런 카운셀링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한 거지. 책에 보면 프리코션이 있는데 염증 반응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힐링 프로세스 과정으로서는 크로닉에서는 염증은 다 사라지는 상태라고 뭐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뭐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지.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이런 책에 보면은 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큐뮬레이티브 트라우마 신드롬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 거지? 그리고 왜 연구 조직 분산 파트에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앞쪽에 우리가 봤던 거는 이렇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거 배웠지. 이게 스트레인이고 이게 스트레스면은 이게 옐드 포인트잖아. 옐드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직 손상이 발생하잖아. 뭐 1도 손상, 2도 손상 아니 뭐 이렇게 이거 이상은 선도겠지.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손상 그러니까 역학적인 힘, 스트레인을 받았을 때 변형이 되면서 조직의 손상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손상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맥시멀 한 힘이거든.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역학을 받는 지점이 이 옐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역학적인 힘을 넘어서면은 이제부터 더 많이 변형을 시키면은 조직이 손상이 가져오잖아. 조직이 손상을 가져온다고. 근데 큐뮬레이티브 신드롬 혹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브맥시멀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맥시멀한 힘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힘들이라는 거지. 옐드 포인트 이하 혹은 뭐 옐드 포인트를 조금 넘는 힘들. 근데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손상이 없어. 근데 뭐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약간 뭐 미세한 손상이 발생돼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근데 이런 손상들은 뭐 휴식을 잘 취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만 잘 자고 아니면 뭐 잘 먹어주면은 금방금방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낫기 전에 계속 서브맥시멀한 힘을 가하는 거지. 계속 가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조직이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왜냐 조직이 그렇게 나을 수 있는 휴식을 못 취하고 계속 놔두면은 이 조직도 연약해지지만은 뭐 거기서 힐링 프로세스를 못 받고 힘을 받게 되면은 이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도 변하게 되지. 그러다 보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동일한 어떤 힘이 가해지더라도 손상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큐뮬레이티브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게 큐뮬레이티브 뜻이 뭐지? 쌓인다는 뜻이잖아. 큐뮬레이티브.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큐뮬레이티브 트라우마. 누적성 손상. 그래. 누적성 손상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라메이션이 어느 정도 나아줘야지. 나아주려면 뭐예요? 힐링 프로세스만큼의 휴식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게 되기 전에 동일한 어떤 서브맥시멀한 힘을 계속 가해지면은 이게 힐링 프로세스가 안 되고 계속 염증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도 변하거든. 연약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지점을 벗어나면은
옛날에는 서브맥시말한 힘이었지만 이제는 맥시말한 힘이 되어서 조직 손상이 이제 발생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은 뭐 습관적인 것들 혹은 직업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나 큐뮬레이티브 트라우마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 번에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뭐 손상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직업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뭐 치료적인 중재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냥 힐링 프로세스 과정을 따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큐뮬레이티브로 왔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인플라메이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분히 나을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해주고 인플라메이션을 가라앉혀줘야 되고 프로텍션을 해줘야 되겠지. 그 기간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회복이 되고 유가 조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치료적인 중재 과정은 거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떤 직업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거라든지 어떤 습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 뭐 이게 자세면은 자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고 다시 세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환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어떤 손상 기전은 전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계속 동일한 문제를 하다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고 혹은 뭐 작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역학적인 힘 혹은 뭐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카운셀링을 해주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뭐 척추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은 지금은 7판인가 8판인가 지금 하여튼 6판 거기 보면은 뭐 크리티컬 뭐 띵킹 뭐 앤 디스커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그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번역을 한 건 아니고 끌어가지고 챗GPT한테 넣어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라고.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들 영어 못해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습을 해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를 때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용을 놓고 이거를 때려놓은 다음에 이거의 해답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AI가 아마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할게요. 실과 보면은 관절 질환 그리고 뭐 결합 조직 그리고 뼈 관련 질환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내용들하고 중재 가이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면 이제 관절염 파트가 나오는데 관절염은 뭐 대표적으로 OA랑 RA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OA는 뭐예요? 오스테오 아트라이티스. 그렇죠.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골관절염의 특징은 뭐죠? 질환적 특징은
모닝 스티커. 일반 이거를 정의하는 1번 특징은 뭐냐면은 연골의 파괴거든요. 연골의 파괴. 연골이 파괴가 되려면은 보통은 이제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산물로 이제 대부분은 노화의 산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건 거지. 인절에 의한 거예요. 관절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좀 더 일찍 손상을 받게 되면은 나이가 어려도 오해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체중 부하 관절, 그러니까 혹은 관절의 압박이 심한 관절들, 뭐 활동을 할 때 그런 관절들에서 보통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양측성이라기보다는 단측성으로 보통 오게 되죠. 많이 힘을 받는 쪽. 그래가지고 뭐 용골이 초기에 딸릴 때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없죠. 왜냐하면은 용골에는 이제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절염 초기에는 그렇게 큰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쓰면은 좀 통증이 있는 정도. 근데 이제 용골이 다 딸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거기 연골하에 있는 뼈들 같은 경우는 되게 통증 수용기들이 되게 그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뼈에 힘을 받는 부분에서 뼈가 리모델링을 하죠. 그러니까 뼈가 이제 그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 스퍼 조직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가지고 뼈 관절 끝 부분이 더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게 되지. 그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증상 같은 경우는 아침 뻣뻣함,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하거든요. 모닝 스티프니스는 사실 뭐 OA뿐만 아니고 RA도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는데 그 이유는 관절에 염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뭐 첫째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오랫동안 쉬면은 그 관절 주변에 어떤 붓기라든지 그리고 체액순환 흐름이 그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뻣뻣함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닝 스티프니스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R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책에 보면 조금 더 오래 가고, O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뭐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니까 지속되는 시간이 좀 짧고, R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닝 스티프니스가 좀 길게 가는 그 정도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스테마틱한 디지즈인 거지.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환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여러 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 RA가, 그러니까 류마토이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특별히 이제 관절에서 자기의 어떤 면역 세포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 관절에서 그게 발생을 하면은 이제 RA가 되는 거고, 이제 공격을 이제 조인트 캡슐이 있잖아요. 조인트 캡슐인데 조인트 캡슐에 시노비얼 멤브레인 거기를 1차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손상을 받고, 근데 얘네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이게 나을 시간이 없는 거야. 염증이 발생을 해가 힐링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지. 왜?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이제 염증이 OA보다 더 심한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관절이 뭐 OA도 사실 관절이 뜨겁고 붓고 하지만은 RA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처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붓기라든지 뭐 발열이라든지 레드니스라든지 이런 게 더 크고요. 그래서 RA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아직 뭐 이렇게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초기에 잘 찾아내면은 초기에는 거의 완전하게 그 나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사실 뭐지 그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되게 이제 크로닉한 디지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설명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비대칭적으로 보는데 OA는 RA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게 시스테매틱한 디지즈 그러니까 한 관절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릎에 왔다 그러면 양쪽 무릎이 다 공격을 당하는 그런 대칭점 그리고 그래서 OA도 사실 그 뭐 조금만 써도 아프지. 근데 이제 R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피로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일해도 피로한 거지. 그리고 몸도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RA가 강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끌고 왔는데 뭐 먼저 이렇게 시노비알 멤브레인이 공격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 치료되다가 또 공격당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탈핵막이 증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염증 반응이 용골 그리고 나중에는 번져 나가서 뭐 주변에 그 인대라든지 텐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증이 이제 옮겨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심하면은 뼈도 말리 가면은 뼈도 이제 탈골 뭐 일어날 수 있고 관절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관절 변형들 그리고 OA랑 RA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변형이 있거든요. RA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 다 배웠을 텐데 뭐 보토니어라든지 스완렉이라든지 뭐 엄지손가락에는 지그재그 변형이라든지 지그재그 변형 요런 것들을 보인다. 지금 이건 스완렉이지 스완렉 요거는 보토니어라고 해요. 지그재그 변형 뭐 요런 것들이 손가락 쪽에 요런 것들은 이제 아래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심해지면 여기 탈구도 나타나는 게 보이지. 탈구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주변의 텐던들의 염증이 나서 얘네들의 어떤 역학적인 어떤 힘 분산 이 변형이 오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릎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면 그래서 저런 특징적인 변형이 나타난다 RA는 OA 같으면은 그냥 관절에 힘이 닿는 부분에 스퍼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골극이라고 하나 우리말로 그러면서 그게 붉어지는 거예요. OA 여기는 이제 관절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쪽에 힘을 많이 받잖아요. 관절면에 그러다 보면 스퍼가 자라면서 이렇게 붉어지는 거 여기도 스퍼 보이네요. 무릎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스퍼 있는 게 보이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스퍼가 하여튼간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 지금 이거는 경추에 의해 스퍼 조직이 나온 거 보이죠?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OA가 되는 거죠. O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RA를 어떤 식으로 치료적으로 물리치료적으로 중재를 할 것이냐 책에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책에 보면은 캐슬론 콜리 책에 보면 액티브 피리어드라고 돼 있고 액티브 피리어드 그리고 이제 뭐 서브에큐트나 크로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액티브 피리어드는 뭐냐면은 지금 되게 그러니까 병이 액티브한 상태인 거죠. 되게 활동적인 상황, 활동성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RA도 물론 지속적으로 그 공격을 당하지만은 조인트 캡슐이요, 시노비얼 멤브레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병의 진행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때가 있고, 되게 심해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웨이브를 그려요.
네, 제일 심각하게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를 액티브 피리어드라고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에큐트 페이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손상 정도로 보면은.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RA 같은 경우는 관절 변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관절 변형. 관절 변형이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인트 멤브레인이 염증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뭐 연골 파괴되면서 주변에 뭐 그 인대라든지 텐던 쪽으로 염증이 전해져서 관절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인트 프로텍션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인트 프로텍션을 하는 게 결국은 관절 변형을 방지하는 거고 관절에 걸리는 힘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관절 변형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R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신성 질환이거든요. 시스테마틱 디지즈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활동의 어떤 그런 역치 수준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기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세이빙 해줘 가면서 어떤 일상생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팁 같은 것들을 줘야 돼요. 팁 같은 거를 줘야 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 갖다 에너지 컨저베이션 테크닉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관절을 운동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뭐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운동을 해준다기보다는 어떤 염증과 통증을 깔아앉혀 주는 게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관절의 변형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 관절에 걸리는 힘을 줄여줘서 관절이 더 이상 손상 당하는 걸 막고 관절의 변형을 막아주는 게 제일 첫 번째 어떤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 범위 내에서 운동은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항 운동도 없고 그래서 그냥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ROM 엑서사이즈 정도만 뭐 해서 관절의 운동성을 유지를 해줘라 뭐 그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레이드 1, 2 오실레이션은 이제 통증 억제겠죠. 통증 억제에다가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 주는 거기 때문에 관절의 건강성을 유지를 하는 측면이죠. 그레이드 3, 4에 뭐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한다 그러면 관절이 손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OA도 마찬가지고 RA도 마찬가지고 말기나 아니면 이렇게 액티브 피리어드 때는 통증이 있거든요. 통증이 OA 같은 경우에는 뭐 휴식 조금만 활동을 하더라도 휴식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RA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증 억제가 중요하지만은 통증이 있다 보니까 관절을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쓰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어지는 거죠. 관절 O나 R에는 뭐 그냥 금방 나타나서 치료 잘 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OA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역적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에 연골 치료 이런 게 나고 어느 정도 돌리기는 하지만은 그런 치료 혹은 더 무너지면은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까지 해줘야 되고 OA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관절들을 통증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근육도 약해지고 뭐 근위축도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RA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할 때 되게 관절에 힘을 많이 주면은 관절 자체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큰 저항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되게 약한 정도의 저강도의 등척성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이
처방이 되는 거죠. 만약 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공 되게 약하게 주면 수축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힘.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힘을 주게 되면은 관절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중축성 운동 그 정도예요. 네, 이것도 만약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운동도 사실은 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더 힘을 줄여주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OA가 되게 뭐 에큐트하게 나타났다, 되게 통증도 심하고, 되게 뭐 발열도 있고, 붓기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관절 변형에 더 초점을 맞춰라, 엑서사이즈보다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관절염 환자들 같은 OA든 RA든 관절에 걸리는 힘들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RA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활동 수준, 그러니까 피로감도 더 빨리 오고요. 전반적인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런 것들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어느 정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 혹은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가 하루 중에 어떤 뭐 활동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천히 조금 하고 어떤 피로가 오기 전에 좀 쉬어주고, 뭐 이렇게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뭐 불필요한 어떤 움직임이랄지 이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여줘라. 그래서 환경의 재배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혹시 뭐 무릎 쪽이 안 좋다 그러면은 무릎에 걸리는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은 앉아서 한다든지, 무릎이나 뭐 고관절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관절에 힘이 걸리는 것, 자세랄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보조도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관절 변형이에요. 요런 도구들은 관절. 요거는 보통 뭐 R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목에서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목 변형이 오는 걸 막으려고 여기에 해서 요렇게 꺾어준 거지. 요렇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힘을 요쪽으로 줘서 관절을 맞춰준 거고, 이것도 아래에 아까 전에 봤듯이 뭐 수완내기라든지 봉토니어라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관절에 걸리는 힘을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절에 들어가는 힘. 왜냐하면은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는 연약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체 관절 중에서 많이는 쓰는데 큰 힘을 받아내지 못해요, 손들이. 왜냐면 얘네들 뭐 우리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근육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쓰는 힘만큼 다 손가락 관절들은 다 받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두툼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받아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내가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는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OA나 RA 환자들 같은 경우에 손 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힘을 줄여줘야지 관절의 변형도 막고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열면은 이 손가락에 엄청나게 큰 힘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관절 말고 더 큰 관절의 힘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리는 거는 뭐 이쪽에 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지. 뭐 여기에 힘이 좀 들어가긴 하겠는데, 만약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손을 잡지 말고 무릎으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위에 이걸 돌리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펜들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손가락에 걸리는 힘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굵은 걸 잡고 쓰면은 아무래도 힘이 이런 관절에 분산이 되면서 되는 거지. 이 같은 경우에 이제 RA나 OA 같은 경우에 어떤 관절 변형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보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구를 사용해서 관절에 걸리는 힘 그리고 에너지 소모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돼 있고 관절 보호는 여기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작은 관절보다 큰 관절을 사용해라. 그리고 뭐 한쪽만 사용하지 말고 양쪽을 다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손가락으로 잡는 대신 손바닥이나 팔꿈치 등을 사용해서 물건을 밀고 당겨라. 반복적으로 가만히 쓰는 동작을 피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뭐지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통 OA란다 저기 OA 아큐페이션 OT 그렇지 OA하고 OT가 헷갈리는데 OT들이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ADL 훈련 같은 거 ADL 훈련 이게 ADL 훈련하고 되게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ADL 훈련들은 보통 OT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OT들이 담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OT들 없으면 물리치료사가 또 조언도 해주고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봐주면은 좋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때 RA 같은 경우 액티버티 피리어드에 이제 프리코션 보면은 역시 뭐 피로감, 통증이 증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관절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왜냐하면 관절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고 관절 자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컨트라 인디케이션 보면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게 스트레칭 하지 말고 그리고 강한 저항 운동 하지 마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관절 손상을 예방을 하고 관절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A도 전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해요. 하지만은 병이 지금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관절 프로텍션이 더 중요하고 그게 줄어들었을 때 전반적인 어떤 운동을 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통증이라든지 뭐 모닝 스티프니스라든지 이런 증상이 감소하게 될 때 일단 뭐 ROM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뭐 RA 같은 경우에나 뭐 OA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절의 역학적인 부하를 줄여주는 거는 뭐 이런 액티브든 크로닉이건 상관없이 늘 가져가줘야 되는 거고 RA 같은 경우에는 관절 주변의 근력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RA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RA 같은 경우에는 OA만큼 그렇게 강하게는 못 해주는 게 그게 정확하게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RA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절 주변에 그 연골이나 관절 내나 지속적으로 염증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심하게는 안 해줘요. 많이 키워준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근력 운동이 중요하죠. 사실은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RA 같은 경우에 보통 그냥 컨디셔닝 정도로 하는 거죠. 컨디셔닝 정도. 그래서 체력을 늘려주는 이런 엑서사이즈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스위밍이나 바이스클링이 있는데 사실 뭐 RA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OA도 사실 관절의 부하를 줄여주면서 전반적인 컨디셔닝을 해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 권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RM 엑서사이즈라든지 어느 정도
근력 강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울증이나 화등의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질환이건 질환 이렇게 크로닉한 그러니까 되게 만성적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저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뭐 RA 같은 경우에 서브액티브나 크로닉으로 뭐 어느 정도 병의 진행이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좀 진행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조인트 캡슐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뭐 텐던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심한 어떤 스트레칭이나 너무 강한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컨트라인디케이션 보면은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여기 말하는 수기요법은 어떤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이겠죠. 혹은 매니플레이션 테크닉 이런 것들은 RA 환자들은 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아요. 자, 그리고 몇 분이야? 뭐 그냥 잠깐만 더 이야기할게요. 5분? 이거는 다 이야기를 했는 거고 다 이야기를 했는 거죠. 다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고 뭐 이것도 다 이야기했죠. 다 이야기했고 뭐 특별히 더 그리고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닝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관절 주변에 어떤 뭐 붓기라든지 뭐 체액순환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고 근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OA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할 때도 버프탐이 발생하겠죠. 동일한 이유거든요. 동일한 이유. 그러다가 좀 쓰면은 풀려요. 좀 쓰면은 풀리는데 근데 또 많이 활동을 하면은 아파요. 아파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활동하고 쉼의 균형을 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관절 환자들은 이 관절 주변의 고유 수용성 감각도 다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균형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질환할 때 다 봤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자,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